갈등 봉합 오찬. 네, 최근 불화설이 불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어제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어떻게 해야지 평소와 다름없다는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힘을 합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잘하는 거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진솔의 분석은 왜 나오는 불화설 관련해서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그냥 불화 갈등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 대표가 장면에서 옆에 윤석 대표 얘기는 안 했어요. 팬볼 했는데 거예요? 계산은 그럼 나눠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형이 해야지. 네, 두 사람 이번 오찬을 통해서 서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모습을 강조하려고 애를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어제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배석자 없이 만났고 또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우리 둘 사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애써 좀 보여주고 싶었던 두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미묘한 신경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보고 오시죠.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거예요? 다음에 내가 약속이 워낙 많아가지고 점심 저녁 거의 약속이 있으니까 저도 바빠요. 너도 바쁘니까 계산은 그럼 다음에 또 언제 만나실 겁니까? 네, 약속이 많아서요. 저도 바쁩니다. 글쎄요, 우리 박상규 의원 어제 저 진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된 오찬이 맞습니까? 아니면 절반의 성공입니까? 이제부터가 전쟁 시작입니까? 앵커가 표정과 지금 약간의 웃음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밥 먹은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조금 이따 얘기에 나오겠지만 고급 일식당에서 저렇게 만나고 대화 내용은 하나도 공개 안 되고 저게 정말 적절한 것이었느냐. 오히려 기왕에 보여주기식 그 오찬을 하려고 할 양이었으면 이 한참 어려운 서민 경제에 순대집 같은데 순대국밥집 같은데 가서 정말 진솔하게 만나고 대화 내용도 좀 공개하면서 본인들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줄 수는 없었는가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기 둘 다 바빠서 또 보기 어렵다 이런 건데 두 사람 브라더, 이즈 브라더 이게 사실 영어도 안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서 따온 그런 거거든요. 그 브라더가 만나서 밥 먹는 거를 굳이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내용이 없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뭘 논의했고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너털 웃음 짓고 밥값은 형이 냈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다는 데 대해서 예.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얘기가 나왔듯이 이날 밥값 형인 권성동 대행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한 사람당 12만 5천 원 상당인데 권성동 대행은 연간 할인권을 사용해서 25% 할인까지 받았다. 아이고. 또 이런 얘기도 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비밀이 없어요. 이제 점심 식사 먹으면 얼마짜리 먹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이 밥값을 두고 지적의 목소리가 또 있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비싼 거 먹는다고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정치인들이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박성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저거 뻔하잖아요.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취재를 하러 오겠습니까 저기에. 네. 그리고 당연히 저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러겠어요. 평상시에는 12만 원이든 13만 원 드시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드시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언론들이 저렇게 취재를 한다면 일부러라도 조금 지금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 돈으로 사 드시는 걸 제가 뭐라고 비판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하면 그 관점에 좀 더 맞게 정치인을 행동하는 게 맞아요. 특히 이제 현 정부의 실세들이잖아요, 두 분은.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상태에서 또 그걸 고급 일식들에서 식사를 하면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훨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두 정치인의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식사값 관련된 건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저희가 기반을 해서 일단 전해드린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전국을 조금 순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셜 미디어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분과 내가 좀 만나겠습니다. 정보를 기입한 당원들께는 해당 지역을 내가 방문해서 먼저 연락을 드릴 텐데요. 라고 올렸더니 한 4천 명 정도가 좋습니다. 이 대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20인 이상 신청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이 대표가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최근에 이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제가 조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지금 저러한 행보는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자중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더 갈등이 커지는 것은 지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준석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점에서 일단 뭐 시작은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뭐 불화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불화의 근원지가 바로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당을 어떤 지도 체제를 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아쉬운 게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카메라가 다 있고 했으면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 한 1, 2분 정도 카메라가 도는 상태에서 좀 모두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이고 끝나고 나오면 저렇게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으면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사고 상태로 지금 6개월 동안 당무를 정지하고 있는데 어떤 체제로 하기를 우리가 좀 합의를 봤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던가. 그냥 밥값은 누가 냈고 나 바쁘니까 다음에 못 만나요. 이런 정도 이야기만 하면 저기 기자들이 뭐하러 뻗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이야기가 돼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끌어내려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가 나름대로 잘 됐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과거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라면 뭐 매일 SNS 올리고 특정인을 그렇죠. 겨냥해서 맞아요. 계속 인터뷰하고, 비판하고 예. 인터뷰하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쌈딱 이미지의 이준석은 지금 사라져 있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로키로 지방을 돌면서 지금 자명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뭐 젊은 당대표이고 젊은 정치인이 자명을 하고 낮은 자세로 뭐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만나고 싶다는 신청을 받으면 그 당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는 적절한 수준의 지금 6개월 동안의 어떤 그 스탠스가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하나 더 조언을 드린다면 당원들만 만나지 말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을 좀 만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편만 만나지 그렇죠. 말고. 당원들만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기회에 오히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청취하고 민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고요. 네. 당원을 만나더라도 덧붙이면 젊은 당원만 만나지 말고 나이 든 당원도 좀 만나고 예. 20대 여성 당원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주부들도 만나고 자영업자도 만나고 다양한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도 향후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 또 돌아올지 또 돌아와서 당대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재기를 위한 노력에 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당에 대한 좀- 애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두고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라는 의견이 54%였고 또 정당한 결과라는 의견이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대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런 뭐 여론조사가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그 대표가 속은 속이 아닐 거예요. 아, 그다음에 속은 속이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방 돌아다닌 것 말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형사처리입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윤리위 규정을 봤더니 네. 그 기본적인 징계 사유 말고 그 22조에 기소가 되면은 당직이 스톱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소가 되면 예, 기소가 되면. 당직을 잃게 돼 있다. 네네, 당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당원권 정지와 다르게 당직이 대표직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무조건 당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방을 순회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온통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문 보도블럭 앞에서 뙤약볕을 맞으면서 나는 대표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땡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시죠.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그릇된 팬심은 국민이 외면하고 당을 망치고 결국 지지하는 정치인도 망칩니다. 욕설, 문자 폭탄, 망언과 같은 행위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돌을 맞을지언정 앞장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초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예. 삼복더위에 야외에서 그것도 국회 안이 아닌 담장 밖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박지원 전 위원장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박지원 전 위원장의 국회 소통관 대관을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거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무심한 걸까요? 아니면 박 전 위원장이 너무 무리수를 둔 걸까요? 저는 박 전 위원장이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해요.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박 전 위원장은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민주당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 지도부하고 비대위에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네. 지금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출마한다고 내 원서를 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두 번이나 결정이 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출마를 강행하시니까 당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도 다 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최민희 전 의원도 이번에 그 최고원 출마를 다 못했어요. 똑같은 사유예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복당한 지. 네. 그러니까 이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본인이 자꾸 예외를 요구하면서 하시는 것은 청년 정치인의 모습하고는 조금 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정치 오랫동안 하실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에 반드시 대표를 꼭 출마해야 된다는 그렇게 꼭 생각하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민주당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근본적으로 박상기 위원께 이 질문을 네. 드릴게요. 박지원 전 위원장은 당에서 당신은 대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위원장이 왜 저렇게 당내 비난을 무릅쓰고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했을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향후의 정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무궁무진한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대표 출마 선언을 강행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죠. 아, 벌써부터요? 정치인이라는 게 벌써 이준석 대표 얘기 아까 나왔습니다만 SNS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저도 이렇게 보면 사진 한 장 오르고 안 나오니까 생각이 좀 뜸해지고 사람들이 입줄에 안 오르내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급하게 서두르면 큰 길을 못 갑니다. 먼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익히는 대목이고 이제 26살의 그 젊은 정치인, 전도가 양양한 정치인이 그 원칙을 나에게는 좀 다르게 적용해달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의 숭고한 대의라든가 어떤 청년 정치의 그런 희망으로서의 그 이미지가 예.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왜 대표를 나와야 되고 대표 출마를 막는 민주당 지도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본인의 세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조금 차분한 호흡으로 본인의 내공을 쌓는데 더 주력한다면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예. 또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박지원 위원장은 또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전히 혹시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지? 네, 여전히 이번 전당대에서는 쉬는 것이 좋다. 그래야 차기 대선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나오면 우리 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도 그렇고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락을 하셨다가 같이 뭐 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고 일정상 같이 서줄 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 재헌절인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하는군요. 네, 예. 당내 많은 비판에도 결국 최대한 시간을 늦춰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김근식 교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전도양양하고 기회가 많은데 꼭 오늘 이번 해야 되느냐 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로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선 패배한 지가 지금 볼까 뭐 몇 달 되지도 않았고 또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개항으로 가가지고 보궐선거 하셨고 또 총괄선대위원장 하면서 또 지방선거에 또 참패를 또 겪으셨는데 네. 바로 또 당대표로 나와서 내가 아니면 당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는 것은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이 진퇴 시기가 있습니다. 나설 때가 있고 좀 뒤로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물며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정치를 오래 한 이재명 의원에게는 당연히 진퇴의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인데 지금 나오는 게 과연 좋을까? 본인에게도 좋을까? 당에게도 좋을까? 우리 한국 정치에도 좋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좀 납득이 좀 되기 어렵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의원이 이미 마음을 굳혔고 나오면 뭐 이대명이라고 무조건 되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향후에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내후년 총선을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카드가 당대표로서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내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내일 2시인가 아마 할 겁니다. 국회에서 오후 2시에. 어떠한 일성으로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지 그 메시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